진도를 봅시다. 자, 우리 번호를 쓸 때 몇 번이죠? 우리 지금 오늘 할 차례가 157. 옳은 것만을 골라라. 참 거짓을 찾아라. 이런 문제네. 참 거짓 찾아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데 그 ABC의 부호 찾기를 부터 해야 되거든. ABC의 부호 찾기.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했을 때 A, B, C 이렇게 ABC의 부호 찾기 개념은 일단 A의 부호부터 찾을 건데 뭘 보고 찾지? 볼록으로 찾아. 아래로 볼록하면 A의 부호는 아래로 볼록하면 A의 부호가 플러스야. 아래로 볼록. 이걸 그냥 간단히 아볼이라고 부르면 돼. 아래로 볼록하면 A가 플러스야.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면 A의 부호는 마이너스야. 요게 시작이야. A의 부호는 볼록으로 판단한다. 자, 두 번째. B의 부호는 어떻게 판단했지? B의 부호. 요준이가 제일 유리할 텐데 B의 부호 어떻게 찾았지? 2학기 때 중간고사 시험 보면 X축 왼쪽, Y축 왼쪽 아닐까? 자, Y축을 기준으로 꼭지점이 왼쪽에 찍히면 같고 오른쪽에 찍히면 다르다. 뭐가? A와 B의 부호가. 이렇게 표현해. 꼭지점이 Y축의 왼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어떻다고? 같아. 오른쪽에 있으면 달라. 같다, 다르다. 그래서 외울 때 같다라고 해요. 필기 잘해. 이거 중3 과정 복습하는 거야. 여전히 사용이 돼. 마지막으로 C의 부호는 어떻게 알지? C는 한글로는 뭐다? Y절편이야. C가 Y절편이야.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 0을 집어넣어. 바로 F0을 말하는 거야.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한 거니까 F0을 뜻하는 거야. 자, C가 바로 Y절편이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해보자. A, B, C의 부호부터 찾아보자. 일단 A의 부호 뭐지? 그렇지. 좋았어. 자, B의 부호는 꼭지점이 어디인지 찍어봐야 돼. 꼭지점이 여기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자, 그럼 같다야? 다르다야? 다르다. A와 B가 어떻다? 다르다. 부호는? 마이너스. 달라야 되니까. 앞에가 플러스니까 뒤에가 마이너스인 거지. 마지막 C의 부호는 어딜 쳐다봐라? Y절편을 쳐다봐라. 그게 C다. Y절편 여기야.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여기가 C인 거야. 따라서 C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지. 우리가 Y의 부호니까. 자, 이렇게 해서 A, B, C의 부호를 찾는 거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두 점의 이름은 뭐야? X절편이야. 보통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부르는 뜻이야. 실근이야. 엄밀히 따지면. 허근은 X축 위에 없습니다, 여러분. X절편은 근하고 거의 같은 개념. 요 C는 Y절편과 같은 개념. 자, 이렇게 개념 공부 제대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연습해야 되냐면 F 구하기. F1은 어떻게 구해? F2는 어떻게 구해? F3은 어떻게 구해? 자, 우리 구하는 거 연습했거든? F1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F에 X자리에 1을 대입해.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다시, F2는 F에 X자리에 2를 대입해. 자, 이제 F3은 F에 X자리에 3을 대입해. 알겠지? 그런데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찾아, F2? 그래프에서는.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예를 들어줄게.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여기를 2로 놓을게. 자, F1을 찾을 거야. F1. 여기서 F1을 어떻게 찾아? F라는 것은 X 값이야, Y 값이야? F는 Y 값이야. F는 누구의 값이야? Y의 값이야. X가 1일 때 Y의 값을 F1이라고 하는 거야, 개념이. 근데 그림에서는 어떻게 찾느냐? 자, 그림에서는 요 1을 이용해서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려야 돼. X는 1 어떻게 그려? X는 1?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세로선이야. X 값에 1을 찍고 세로로 그으면 이게 X는 1이야. 그때 만나는 요 점 생겼지. 교점 생겼지. 이 점이 바로 1,F1이야. X가 1일 때 Y의 값 1,F1이야. 자, F3 어떻게 찾아? F3. X는 3을 그리다 그랬지. 뭘 그리라고? X는 3을 그려. 3은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쯤 있겠지. 가로선을 그려, 세로선을 그려. 세로선을 그려. X는 세로야. X는 세로야.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좀 덜 그려졌는데 계속 그어지니까 여기 교점이 생겼지.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야? 3 콤마. X는 3이니까 3 콤마야. 그리고 Y 값은 뭐야? F3.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질문. F1의 부호가 뭐게? F1의 부호. 마이너스. 왜?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야. Y값이. 위에 있으면 플러스. 자, 따라서 F3의 부호는 뭐게?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X축을 여기가 기준이에요. 기준보다 어디에 있어? 부호는? 오케이. 자, 이제 문제로 돌아와. 기억. A가 0보다 크다. 맞아. BC?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야. 곱하면 양수다. 맞아, 틀려? 니은. 틀렸지, 그치? 부호를 우리 조사해놨지. 디귿이 바로 F야. 이거 중3 때 이거 연습한 사람 별로 없어, 이 중에. 내가 함수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만 약간 이 문제를 연습시켰어. 그 외에는 이 문제를 본 적도 없어. 4a 빼기 2b 더하기 c 완전 한가해. 이거 뭐야? 갑자기 4a 빼기 2b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고? 이거 무슨 뜻이지? 물론 운이 좋았네. 이 부호 가지고 답이 나오긴 해. 운이 좋은 거야 그런데. a가 플러스야. b의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야. c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지. 그러면 마이너스랑 만난 부호가 뭐가 돼? 그럼 전체 부호는 뭐야? 플러스. 하지만 이건 운이 좋은 거야. 자,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 수는 있지만 변형되면 못 풀어. 부호로만 푸는 사람은 디귿을 못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디귿은 좀 더 수준 높게 공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얘가 문제를 바꿔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못 풀어. 왜냐면 이렇게 되면 b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전체 부호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양수 두 개랑 음수 하나인데 더하면 양수인가 음수인가? 알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플러스로 먼저 해볼게. 플러스로. 그럼 얘가 F 몇인지부터 찾아야 돼. 4a 플러스 2b 더하기 c를 만들려면 F 몇인지를 찾아봐야 돼. 자, 이걸 fx라고 가정한 거야. fx, y를 fx라고 했을 때 f1 내가 한번 써볼게. f1 얼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맞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F2 X에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4A 플러스 2B 플러스 C지. 여기다 2 집어넣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X에다 2 집어넣은 거야. 자,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 있잖아. 똑같잖아.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똑같잖아. 이 문제는 F2가 0보다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 좌변이 뭐가 된 거야? F2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F2를 그림에서 찾아야지. F2 아까 내가 어떻게 찾았어? 여기는 F2라고 F3 해놨는데 F2 내가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 X는 2를 그려야 돼. F1을 어떻게 찾았어? 그리면서 X는 1을 그려서 찾았어. 교점. F3 어떻게 찾았어? X는 3을 그려서 찾았어. 그럼 F2는 X는 2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봐봐. 숫자가 여기 보여 안 보여? 그럼 2가 어디인지 알아볼라. 따라서 거짓이야. 따라서 거짓이야. 내가 만든 문제 기준이야. 아직 다 체크하면 안 돼. 내가 지금 플러스로 바꿔서 풀고 있다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이 출제자의 문제로 돌아갈게. 얘는 4A 빼기 2B 더하기 C니까 F2는 아니야. 좀 달라졌지? 자,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야. 자, 그러면 더 가야 돼. F-1은 얼마지? C에다 대입해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게 F-1이야. 비슷해졌지만 다르지? F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집어넣어. 그럼 몇 A야?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나왔다. 출제자는 이걸 물어본 거야. F-2의 부호를 찾아라. 그럼 F-2 그림에서 어떻게 찾아야 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X는 마이너스 1을 그려야 돼. 마이너스 2의 위치는 모르지만 어쨌든 원점보다 왼쪽인 건 분명해. 왼쪽에 있는 건 분명해. 왼쪽에 있는 건. 따라서 얘를 계속 그리다 보면 이렇게 교점이 생긴다.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2, F-2다. 얘는 F2가 아니라 F 뭐야?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자, F-2의 부호 뭐지?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지. 따라서 이 주장은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자, 이렇게 F로 푸는 거야. 디귿은. 모든 디귿이라는 뜻은 아니고 저렇게 생긴 형태. 이런 거의 부호, 이런 부호. 이 녀석들의 부호는 F로 푸는 거야. 운이 좋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는 있긴 하다. 근데 그건 확률이 50%밖에 안 돼. 50%만큼 틀릴 거야? 아니지. 그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F로 푸는 문제야. 정확하게. 연습도 할 거야. 요즘은 사탕 먹었어? 자, 다음 문제 158번으로 또 할 거야. 158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원점의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0일 거야. X절편이니까. 자, 제일 먼저 A, B, C의 부호 조사할게. A의 부호 마이너스. 왜? 위로 골라. B의 부호는 무슨 점을 보고 판단해? 꼭지점을 딱 찍어. 여기야, 여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같다, 다르다? 같다. 따라서 B도 같다, 마이너스. C는 어떻게 찾는다? Y절편. C는 여기가 C다. 자, C의 부호? 플러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자, 그럼 기억 맞아 틀려? 니은. A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 자, 그럼 전체 플러스다. 맞아 틀려, 니은. 그렇지. 디귿 연습했어. 디귿 같은 저렇게 생긴 녀석은 F로 푸는 거라 그랬지. A, B, C가 다 들어있는 건 주로 F로 풀 거야. 이거 부호 여기다 집어넣은 사람은 이번에는 답 안 나와. 아까는 운 좋았지만 지금은 그 50% 확률이 일어나는 거야. 5%. 자, 따라서 F로 풀어야지. F 뭐야? F-1이지. F-1이 A 빼기 B 더하기 C지.
그래서 F-1이네. F-1이 0보다 큰가? 하고 확인하는 순간이고 그럼 -1이 여기서 약간 근사값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간격을 보면 요만큼이 1이지. 그럼 요만큼이 1이면 요 점선의 좌표가 대략 얼마쯤 돼? -1 정도 되겠지. 좌우 대칭. 그러면 여기가 바로 -1, F-1쯤 된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그래. 플러스. 그렇지. 자, 여기서는 약간 근사값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점선이 -1은 아니야. -1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위쪽에 있는 건 분명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F로 푼다라는 거. 159번. 자, 159번은 필기할 게 5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5번 먼저 해줄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잠깐만. 이거 2분의 1. 이거 숫자가 써 있을 때 위치가 어딘지 헷갈릴 수 있거든. 2분의 1이 어떤 점인지 헷갈려. 봐봐.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써 있는 거지.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써 있는 건데 조금 그림이 이렇게 멋있진 않아. 좀 잘 맞는 문제는 화살표를 그려줄 수도 있어. 여기입니다라고 화살표. 근데 지금 화살표가 없지만 내 생각에는 그리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어. 어느 쪽인지. X절편일까? Y절편일까? 2분의 1은. 왜? 왜 Y절편이 아닐까? 꼭지점. Y절편이 아니 요점하고 요점 중이니까 요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 지금 여기인지 여기 2분의 1이 여기인지 여기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꼭지점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 또 다른 의견. 2분의 1이 어딜까? X절편일까? Y절편일까? 추측이 가능해. 자, 여러분 X값은 X축이 이렇게 그리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이 화살표가 커지는 거 아니야. Y축은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Y는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야. 기준은 원점이야. 얘가 0이야. 오른쪽이 지키면 X값은 플러스예요. 왼쪽이 지키면 X값은 마이너스야. 위쪽이 지키면 Y값은 플러스야. 아래쪽이 지키면 Y값은 마이너스야. 따라서 얘는 아래쪽에 지켜 있으니까 마이너스라서 2분의 1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추론이야. 따라서 2분의 1은 표현은 없지만 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A, B, C의 부호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다시 풀어줘야 되겠다. 또 할게. A의 부호 뭘까? A의 부호 플러스. 좋았어. B의 부호 뭘까? 왜지? 왼쪽에 있으니까 같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설명했고 C는 Y절편 여기지. 부호는 마이너스. C는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거야. 자, 그래서 3번까지 해결됐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어떻게 구하지? A, B, C가 다 들어있는 애가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아까? F로 풀기로 했지. 이 식을 fx라고 가정하고 f 몇이야? f?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f 마이너스야? 1. f1이지. f1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그럼 f1을 어떻게 그린다 그랬지? 그리는 법? 찾는 법? x는 1을 그린다. x는 1. x는 1이 왜 여기냐고? 2분의 1보다 크니까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x는 커질수록 오른쪽, y는 커질수록 위쪽이니까. 자,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바로 1,f1이다. 자, f1의 부호 뭐야? 플러스. 따라서 얘가 f1인데 얘가 플러스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마지막 많이 보던 식이야. 5번이 요 아까 문제 어떤 거야? 얘 누구야? 이름 뭐야? 익숙하죠 저분. 판별식. 판별식의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였지? 아무도 몰라? 판별식 아무도 안 해왔어? 필기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야. 이걸 뭐 한다라고 얘기해? 접한다라고 얘기해. 접한다. 뭐 한다? 접한다. 접한다가 어떤 느낌이야? 만난다?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만난다와 접한다는 다른 거야. 접한다도 만난다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만난다야. 접한다고 부르지 않아. 접한다는 특별히 만날 때 접한다. 특별히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공을 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 이게 바로 공이 땅바닥에 접한다라고 얘기해. 한 점에서 딱 만나고 있어.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접한다고 얘기해. 다시 누구랑 누가?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한다라고 얘기해. 한 점에서 만난다고 꼭 들어가요. 그냥 만난다가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요. 그게 접한다. 마치 손가락으로 딱 갖다 댔을 때 느낌이지. 딱 한 점. 그게 접하는 거야. 교점이 두 개가 안 돼. 그럼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요. 접한다고 하면 안 돼. 자, 중근은 표현이 너무 많아. 봐봐. 중근 무슨 식? 완전제곱식. 중근은 완전제곱식을 만족해. 판별식은 0이야. 계산은 접한다고 표현하기 돼. 얼마나 표현이 많아.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설명하고 있어.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이 판별식이 0을 수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되게 많은 거야. 이름이. 마지막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 두 허근은 반드시 무슨 물이다? 혈례근이다까지 기억해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실근이 바로 교점하고 똑같은 거야. 근이 곧 교점이야. 대신에 누구와의 교점이냐? X축과의 교점이야. Y축과의 교점은 실근이라고 부르지 않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 X절편이 실근이다라고 표현했었어. 맞아? X절편이 실근하고 똑같다.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실근이라고 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그려지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려져. 즉 꼭지점이 딱 X축 위에 있게 그려져. 이게 접하는 거야. 이건 두 점에서 만나는. 이건 딱 접하는 거야. 이 그림이 바로 판별식은 0이고 중근이고 접하고 완전제곱식이야. 다 동일해. 전부 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있게 없게. 여러분 허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축하고 안 만나게 돼 있어. 물론 내가 지금 그린 건 전부 다 아래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으로 그려도 마찬가지야.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볼록하고 상관없어. 교점의 개수야. 판별식은 볼록과 상관이 없다. 오로지 교점의 개수를 말해준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단 외워야 된다. 필기 다시 하셨어요?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 어떻게 풀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어떻게 풀어? 똑같이 풀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어떻게 풀어? 이때만 등호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를 때만 등호가 있다 없다? 없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외울 때 실근이란 말이 보이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서로 다른 말이 있냐 없냐를 보고 등호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라. 서로 달라? 그럼 등호 빠져야 돼. 서로 다를 때만 등호가 없는 거야. 그 위엔 등호가 있는 거야. 이것까지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판별식이 구구단 같은 거야. 지금 구구단을 외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어. 지금 못 외우고 있어. 테스트에 최대한 판별식을 자주 내겠습니다. 무너져. 판별식을 모르면 2차식은. 자, 1학기 중간고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차 함수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야.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단원 자체가 넓어. 우리 지금 2차 함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들어왔거든. 그 전까지 복소수 계속 했지. 아, 근각계수를 한 3번 했고 그때도 이미 2차 방정식이잖아. 2차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2차식만 거의 한 달을 해. 그 정도로 범위가 넓어. 앞으로 1, 2주 더 2차식이야. 자, 한 2주는 걸릴 것 같은데. 자, 다시 돌아와. 얘 판별식이지. 판별식이지.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가 결정해. 그래프를 봐. 실근이 몇 개야? 2개. 여기서 실근이란 뭘 말하는 거라고?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세 글자? x절편이라고 불러. 실근의 별표를 쳐볼게. 실근. 몇 개야? 2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래서 5번까지 판별식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정말 많이 싸워야 된다는 거. 자, 필기 됐죠? 지웁니다. 못 쓰는 사람은 영상 보내달라고 해야 돼. 영상이 엎을 때도 있으니까 필기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수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할 때 기본이야. 필기를 왜 하냐? 집에 가서 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때 필기를 공부해서 푸는 거거든. 그런 용도로 필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중위권 친구들은 필기를 잘하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필기의 특징이 정해져 있어. 상위권하고 중위권은 필기를 어떻게 하냐면 필기하세요라고 하는 게 중위권이야. 선생님이 필기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중위권은 절대 필기하지 않아. 즉 수동적이야. 그냥 필기 안 해. 선생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그냥 여기 이유야. 근데 상위권은 뭐냐?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까먹을 것 같아. 느낌이 오는 거야 스스로. 근데 공부는 잘하고 싶잖아. 그게 상위권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필기를 하는 거야. 그게 상위권의 특징이야. 그럼 하위권의 필기는 뭐냐? 필기하세요 그러는데 필기를 안 해. 그게 하위권. 왜 안 하냐? 보통은 일부러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말이 안 들려. 필기하세요가 안 들려. 안 들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야. 떠들고 있거나 멍때리고 있거나. 여러분 멍때릴 때 유체이탈하지? 정신이 나가있지? 그러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 세상하고 나하고 단절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필기를 하지 않아. 근데 나중에 필기가 없어. 그럼 외울 수가 없어. 자, 필기도 성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상위권에 되고 싶으면 모르는 게 나오면 필기하는 습관이 맞습니다. 또는 선생님이 반복해서 써주는 거 있지. 그럼 내가 못 외웠다 생각하면 필기 들어가. 내가 확실히 외웠어. 그냥 보면 그냥 나와. 내가 미리 다음 쓸 게 막 보여. 그때는 필기 안 해도 돼. 그건 인정. 그리고 전에 필기하는 것도 있을 거야. 그 정도 공부한 애들은 전에 필기를 찾을 줄도 아는 애들. 그건 안 해도 돼. 확실하게 안 해. 근데 그 외에는 해보기 좋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역시 중3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야 되고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네.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위로 블록이다. 맞니 틀리니? 위로 블록 맞아. 왜? A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지. 두 번째 꼭지점. 꼭지점 어떻게 찾지 얘들아? 꼭지점 찾는 법이 뭐였지? 꼭지점이 P, Q면 선생님이 식을 이렇게 쓴다 그랬지. 식을 이렇게 쓴다 그랬지. 꼭지점이 P, Q면 식을 이렇게 쓰기로 했어. 자, 이 식이 바로
요 부분이 완전 제곱이에요. 완전 제곱. 완전 제곱 꼴로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완전 제곱 식이라고 부르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완전 제곱 꼴이야. 뭐가 달라? 말 너무 비슷하잖아. 헷갈릴 법도 해. 나도 이해가 돼. 완전 제곱 식은 완전 제곱하고 끝난 게 완전 제곱식이야.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이런 게 중근을 가는 식. 이런 게 판별식이거든요. 뒤에 없다는 보장이 없어. 완전 제곱 꼴. 요 부분만 완전 제곱 만드는 거. 뒤에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완전 제곱 꼴이야. 꼭지점을 찾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 중3 때 1학기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을 텐데 완전 제곱이지 여준아 엄청나게 연습했어. 완전 제곱 어떻게 만들어? 2차와 1차를 묶는 거야. 뭘로? A 여기는 A로 묶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야 돼. 뒤에 있는 상수항은 손대지 않으면 돼. 저기 1단계야. 2단계 플러스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을 더해. 6의 반은 3이지. 부분을 신경 쓰지 마. 절반이 3이지. 그럼 3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돼. 이게 2단계야. 3단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하고 닫아버려야 돼. 근데 문제는 얘를 제외하고 쓴 거거든. 마지막 녀석은 계산이 안 된 상태야. 그럼 마지막 녀석은 앞에 있는 개수와 곱해서 나가줘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9가 밖으로 나가줘야 돼. 3은 마상 기다리고 있어. 그럼 두 개 계산하면 얼마야? 9 빼기 3이니까 6이지. 그러면 완전 제곱 꼴로 만드는 거야. 이제 꼭지점 어떻게 찾아? 꼭지점을 찾는 방법은 여기를 0이라고 쓰면 x 얼마야? 바로 3, 이게 꼭지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6을 그대로 쓰면 이게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거야. 이 녀석의 꼭지점이 p, q 이거 뭐야? 는 0 하니까 꼭지점은 p, 가 되고 q를 그대로 써서 p, q가 꼭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 2차 항의 개수로 묶어서 완전 제곱해야 돼. 자, 근데 이거 부연 설명인데 여러분 잘 못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해. 이거 완전 제곱하라 그랬더니 잘 못해. 왜? 앞에가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잘 못해.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1단계 요 두 개를 묶어야 돼. 뭘로? A로 묶어야 돼. A로 묶어야 돼. 그러면 얘는 X제곱이 남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자, 요 X가 몇 X가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이 녀석의 역수 얼마야? 역수. 분모 분자를 바꾼 수.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를 얘랑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 돼. 6분의 이렇게. 거꾸로 한번 정리해볼까? 플러스 x 맞네? 라고 검산도 가능해. 플러스 x가 나오니까 나 맞게 했네 라고 확인할 수도 있어. 그 다음은 아까 배웠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야. 그럼 앞에부터 3개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맨 앞과 맨 뒤는 곱해야 돼. 그럼 얼마야?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4. 밖으로 나간 거야. 그럼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지. 왜? 는 0 하면 1이 되니까 1 콤마 2분의 3. 여기 꼭지점이야. 자, 분수 꼬릴 때까지 설명했습니다. 분수 꼬릴 때는 역수를 1차식으로 곱하면 완전적으로 만들 수 있어. 자, 그래서 3,6 맞아? 맞아. 자, 축. 꼭지점을 알면 축은 어떻게 써? 축은 x는 하고 생겼어. x는 얼마? 3. 이 값은 똑같아 항상. 여기가 p면 여기도 p야. 여기가 p면 여기도 p고 둘은 똑같아 항상. 꼭지점과 축은 x 값이 똑같아. 항상.
축. 근데 뭐라고 써있어? y는 3이라고 써있지. 축은 y는이 아니라 x는이야. 축은 항상 x는이야. 세로선이야. 축은 항상 x는이야. 틀렸어. 자, 평행이동하면 포개어지냐. 평행이동도 자세히 들어가면 많이 까먹었을 거야. 자, 평행이동해서 포개어진다 또는 일치한다 라고 나오면, 그래프가 일치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뭘 비교하면 되냐면 A가 같으면 돼. A가 같으면 평행이동하면 일치해. 지금 A 얼마야? 마이너스 1. A 얼마야? 그럼 평행이동하면 포개죠. 일치. 요게 다 중3이야 지금. 고1 아직 하나도 없지. 여러분 중3 시험 본 거에 그대로 있어. 사분면까지 나왔네. 여러분 엄청 약하네 사분면. 자, 사분면은 이제 그래프 그려야 돼. 꼭지점 아까 찾은 거 3,6 찍어. 여기가 꼭지점. 아래 블록이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로 블록을 넓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위로 블록을 좁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사람에 따라서는 넓게 그린 사람이고 좁게 그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은 답이 달라져. 파란색을 그린 사람은 1, 2, 3, 4, 4분면을 다 지나고 빨간색을 그린 사람은 1, 4밖에 안 지나. 3도 지나. 삐져나왔습니다. 1, 2를 안 지나고 1, 3, 4 지나지. 그럼 답이 달라져. 그럼 누가 맞는 거냐? 요즘아 기억나?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말이 나오면 내가 이걸로 확인하라고 했어. 잘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y절편으로 확인한다. F0이 y절편과 동일하라고 했다. y절편으로 확인해. 자, C y절편이야. F0은 C고 C도 y절편이야. C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따라서 빨간색이 맞는 거야. C가 무엇입니까? 파란색으로 그린 사람은 C가 여기 있거든. C가 여기 있거든. 이게 어떻게 마사면? 위에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사분면은 마지막에 F0 y절편 또는 C로 판단해야 돼. 자, 근데 또 이걸 보고 선생님 C가 6이죠?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이거 C요? C는 A, B, C 일반형으로 전개된 거. 내림차순일 때 A, B, C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PQ라고 불러.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달라.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고1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만 해도 한참이야. 기억을 다 이렇게 살려야 되고 심지어는 잘 모르고 올라온 친구도 있어. 이렇게. 엄청 연습을 시켰는데 많이 했지 이차함수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도 들으니까 까먹었었다. 느낌 오지? 요즘도 마찬가지야. 근데 두 사람은 내가 안 가르쳐서 1학기를 모르겠어. 얼마나 아는지 알 수가 없어. 의외로 거의 모르는 친구는 진짜 많아. 과거에.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때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원래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은 이 순간을 위해서야. 나중에 고1 올라가서 2차 함수 다시 할 때 기억이 빨리 나게 하려고 반복을 더 시키고 더 시켰던 거야. 뇌에 흔적이 남거든. 내가 노력했던 거야. 자, 161번. 와, 중3 때 복습할 게 너무 많네.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없어. 넘어가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워서 내가 천천히 해줘야 돼. 대신에 천천히 하면 장점이 있지. 기본 교재 숙제는 좀 줄어들지 그래도. 자, 이번에도 꼭지점이라고 나와 있어. 꼭지점. 2차 함수의 꼭지점. y는 x 위에 있대. 일단 위에 있다. 우리가 위에 있다가 무슨 뜻이야? 위에 점이다. 위에 있다. 또는 뭐라고 나와? 지난다라고 나와. 수학에서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수백 번도 넘게 본 표현이야. 조금 오버하면 1000번 넘게 봤을 수도 있어. 오버를 조금 해주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한 타임이랑 테스트까지 합치면 50개 이상 풀거든. 하루에 학원 오면. 시험 기간에는 문제만 풀고 질문만 하니까
100문제도 넘게 풀어. 근데 그 문제 중에 이 표현이 꼭 몇 개 등장해. 수학 문제를 풀자고. 그 매일매일 몇 번씩 만났다니. 근데 우리는 365일을 살고 그 중에 하루는 한 3분의 1 정도 온다고 해도 1년만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 엄청 많이 풀었어. 근데도 모른 친구들이 더 많아. 자, 위의 점과 지난다는 동의어예요. 점 P라고 볼게요. 점 P가 fx 위의 점이야.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점이 그래프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위의 점이야.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점 P를 지난다. 동의어. 위의 점과 지난다는 동의어야. 자, 해법은 뭐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 뭐 해서 풀기로 했지? 대입하기로 했어. 점을 식에다 대입하기로 했어. 이게 가장 기본이야. 여러분들이 한 1000번도 넘게 본 표현이야. 1000번이나 엄청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다. 충격적이야. 자, 꼭지점이 하고 나와 있으니까 꼭지점부터 찾아야 돼. 여기서 꼭지점이 여기서 P라고 생각하면 돼. 점 P. 자,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지? 2차와 1차를 뭘로 묶었지? A로 묶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2는 가만히 있어. 자,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야? 반의 제곱을 더곱할 차례. 반의 제곱. 앞에서부터 3개가 완전 제곱. 2개를 곱해서 나가야 돼. 그럼 뭐가 돼?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자, 그러면 하이로가 꼭지점 뭐야? 문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숫자가 아니니까. 콤마. 순서상 점이니까. 땡! 지수야, 꼭지점 뭐야? 네? 꼭지점. 이 식은 꼭지점. 몇 콤마 몇? 이라고 답해. 문자로 설명해야 돼. 되나요? 꼭지점? 네, K 콤마. 네, 정답. 는명해서 K를 여기다 쓰고 뒤에 있는 상수항을 그대로 갖다 써라. 상수항을 그대로 갖다 써라. 이게 P고 이게 Q인 거야. 그러니까. 자, 꼭지점 찾았어. 꼭지점이 YX 위에 있다고 그랬지? 자, 선생님이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풀 거야. X축 위에, 필기 잘해. X축 위에 있다 하면 풀 거야. Y축 위에 있다 풀 거야. Y는 X 위에 있다 풀 거야. Y는 2X 마이너스를 위에 있다. 이렇게 네 문제를 풀 거야. 위에 있다. 위에 점이라는 말이야. 점이 위에 있다. 위에 점이라는 말이야. 같은 말이야. 자, 그럼 대입해야 되거든. 여기 식이 있지. 식이 여기 있잖아. 위의 점과 지난다는 대입해서 푸는 거야. 여러분 대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점과 식이 있을 때 대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점을 식에 대입하는 거야. 이게 상식이야. 식을 점에 대입할 수 있어? 그런 말 자체가 없어. 꼭지점을 식에다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때는 Y는 X 이렇게 대입해야 돼. 자, 풀지는 않을 거야. 그냥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Y는 2X 빼기 1 위에 있으면 Y 자리에 뭐 집어넣어? K제곱 4K 플러스 2를 집어넣고 X 자리에 뭐 집어넣어? K를 집어넣어.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이제 방정식은 풀어야 돼. 마지막에는. 자, 근데 X축 위에 있으면 지금 식이 보여 안 보여? 식이 안 보여. 그럼 X축을 식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 자, X축을 식으로 뭐라고 표현하지? X는 뭐? K,
자, 우리 x축과의 교점을 뭐라고 부르지? x 절편이라고 부르지. x 절편 어떻게 구해? x 절편 구하는 거. 대답했잖아 아까. No, x 절편은 x의 0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y의 0을 대입했습니다. x축을 10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야. 그게 10이야. y 값이 0이라도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y축은 10으로 표현하면 y축을 10으로 표현하면 뭐야? x는 0이야. y절편 구할 때 x에다 0 집어넣잖아. 그 이유가 x는 0이라는 식 위에 있기 때문에. 좌표 평면이 모눈종이잖아 원래. 그치? 여기서 이 x축이 이건데 얘를 10으로 표현하면 얘가 y는 0이야. 그 다음에 여기 1, y값 1이지 지금.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리면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y값이 2를 만족하는 이 직선을 그리면 얘 이름 뭐야? y는 2야. 자, x축 위에 1을 찍었어. 1을 찍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려. 얘 이름 뭐야? 이게 x는 1이야. y축은 x는 0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모눈종이야. x축이 뭐야?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야. x축인데 y는 0이야. x는 0이 아니라 y축인데 x는 0이야.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도 또 거꾸로 해. x축을 10으로 표현해 또 x는 0. 자, 이거 계속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y는 1하고 x는 1하고 만나는 점 어디야? 여긴가? 맞아요? x는 1하고 y는 1하고 만나는 교점. 이 점이 1,1인 거야. x가 1이고 y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상이 만들어졌던 거야. 좌표평면의 원리야 이게. 이 원리를 고3도 몰라. 주인권에는. 상위권만 알아. 내가 가르쳐줘. 실습 들어와. 너 x는 2 그려봐. 에? x는 2요? x는 2는 그냥 값 아닌가요? 그래프를 그려봐. 날 쳐다봐. 심각해. x는 상수, y는 상수를 모르는 친구. 이게 몇 학년 때 배운 거냐면 중1 때 배운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채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상위권이 될 때 될 수가 없어. 상식 중에 상식인데 모르는 좀 어려워하는 상식인 것 같아. 내 경험해보면. 자, 근데 오늘 수업이 끝나도 또 적으려면 x는 1 그려가고 이 중에서 못 그린 사람이 절반 이상. 그 짓을 내가 한 5번 이상 해줘야 돼. x는 1 이거야, y는 2가 이거야. 이걸 계속 보여줘야 돼. 합쳐서 x는 1, x는 2, x는 3은 x는 상수라고 부르자. 그렇게 부르자. y는 0, y는 1, y는 2 이런 거를 y는 상수라고 부르자. 이름을. 상수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가로, 세로를 기억해. 하나가 가로고 하나가 세로야. 자, 지금 그림에 칠판에 나와 있거든? x는 상수는 가로야 세로야? 세로. 죄송해요. 가로야 세로야? 가로야 세로야? 칠판에 나와 있어? 네. 칠판에 나와 있다고? 자, 하여간 여주는 가로야 세로야 얘는? 세로, 세로. 이게 뭐야? 가로. 자, 이제부터는 가로, 세로로 배워. 세로 직선이 뭐야? 세로 직선 x는 상수. 가로 직선이 뭐야? y는 상수. 자, 이렇게 해도 또 세로가 뭐야?
y는 상수요 라고 또 대답합니다. 아주 기가 막혀. 희한해. 자, 그 이유가 내가 볼 때 여기서 또 출발해. 뭔가 반대할 때 우리는 헷갈리는 거란 말이지. 진짜 유치한 풀이를 하나 알려줄게. 내가 너무 어디 가서 내가 고하는 얘기인데 유치해. 근데 기억하기는 좋아. 이 x를 한글로 써. x. 이 y를 한글로 써. y. 됐지? 어? x에는 시옷이 보여? 시옷? 세로야. 시옷이랑 짝꿍이야. x니까 세로야. 이렇게 외우자고. 하도 못 외우니까. y에는 시옷이 없잖아. 가로에도 시옷이 없어. 이렇게 짝꿍이야. x가 세로고 가로가 y야. 시계 방정식. x는 상수, y는 상수. 이렇게. 근데 얘 때문에 헷갈려. x축 때문에. 얘는 x축이지 x는 상수는 아니잖아. x축은 이름이야, 이름. 얘는 이름. 식은 y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x축이 가로인가 세로인가를 생각해. 자, x축 그릴 줄 알잖아. 여러분, x축은 진짜 1000번도 넘게 그렸잖아. x축, y축은. 자, x축 가로야, 세로야? 가로. 가로니까 x는 상수야, y는 상수야. 가로. y는 상수. 시옷이 없어. 이렇게. 여기에 x를 보고 이게 시옷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가로, 세로. 오로지 기준은 가로, 세로야. 그렇게 판단해야 돼. y축 어떻게 생겼어? y축. 세로. 세로니까. 시옷 있지? 세로에 시옷 있잖아. x는 상수야. 그래서 세로니까 x는 0. 가로, 세로. 판정법. 자, 이제부터 x는 상수, y는 상수를 가로, 세로로 판단한다. 가로, 세로. 아, 끝까지 풀어야지. 그럼 y는 0이니까 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축 가로니까 y는 0. 그럼 y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면 돼? 0이면 되는 거야. x축 위에 있으면 y는 0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y축 위에 있으면 y축을 10으로 바꾸면 뭐야? y축을 10으로 바꾸면 x는 0이니까 얘가 0이야. 이렇게 상황에 따라 풀이가 달라져요. 누구 위에 있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는 거야. 왜? 식이 달라. 식이. 이건 식이고 여기 이게 식이야. x축, y축은 식이 아니라 이름이야. 이름. 지금 꼭지점이 K, 필기하는 사람 이렇게 나왔었니? 그러면 이 꼭지점이 YX 위에 있어. 어떻게 풀어야 돼? 꼭지점이 YX 위에 있어. 내가 지금 네 가지를 보여줬어. 어떻게 풀어야 돼? 누구 위에 있다. 뭐 하기로 했지? 대입하기로 했지. 점을 식에 대입하기로 했지. 따라서 y 자리에 대입, x 자리에 k 대입. 대입한 거야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거야. 자, 2차 방정식 보통 근이 몇 개 나와? 물론 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어. 인수분해 되냐 안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지? 오, 근과 계수. 2차 방정식의 순서 첫 번째 인수분해. 안 되면 근과 계수. 안 되면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 먼저 나오지 말라 그랬어. 그게 선생님 수업을 들은 사람의 특징이야. 돼.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 근의 공식이 인수분해 근의 공식이었고 고1은 그 중간에 꼈어. 근과 계수가 꼈어. 인수분해 안 돼. 근과 계수 되나? K값을 뭐 구하래? 합 구하래. 두 근.
알파 베타로 가자. 두 분의 합은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5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판별식을 못 외운 걸 보니까 근각의식도 못 외우는 사람 많을 거야. 지금 두 분의 곱은 a분의 c야. 그래서 합 물어보니까 5고 곱 물어봤으면 이었을 거야. 근데 이걸 모르는 애들은 근의 공식 써서 루트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하고 있을 거야. 아직도 근의 공식 계산하고 있을 거고. 요 정도 시간차가 엄청나. 자, x축 위에 있다. 어떻게 풀어? 이거는 계산 안 할 거고 아까 했던 거 다시 복습만 해도 넘어갈 거야.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어. 꼭지점을 내가 이거라고 가정할게. 이건 아까 문제야, 그지? 얘는 달라질 거겠지만 이걸로 설명할게. 자, 꼭지점 여기 있어. 얘가 x축 위에 있다. x축이 식이야, 이름이야? x축 이름이야. 뭘로 바꿔? 식으로 바꿔. 자, x축 바로 외우지 말고 그래프가 나와야 돼. 가로야, 세로야? x축은 가로야, 세로야? 생긴 게 가로지. 가로 뭐라고 외우겠지? 가로? y는 상수. 가로는 y는 상수였어. 근데 x축, y축은 모두 하나가 0이야. x축은 y는 0이고 y축은 x는 0이야. 자, 그래서 y는 0이니까 얘가 0이다라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도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근각계수 안 되면 그냥 공식으로 똑같이 풀면 돼. 이번에는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3x 플러스 5 위에 있지. 여기 위에 있지. 그러면 저기 식이고 이게 점이니까 x를 x자리에 대입하고 여기는 y를 y자리에 대입해서 또 인수분해 근각계수 근의 공식으로 풀면 돼. 계속 같은 문제 누구누구 위에 있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나왔네. 아, 이것도 5번도 극복 안 되시겠네. ABC가 다 들어있어. 이번에도 요것만 풀어주고 넘어갈 거야. 요것만. fx 여기 있어. 3번 아까 연습했어. 3번은 f 얼마야? f 얼마? 1이지. 3번은 f1이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잖아. 그럼 f1은 어디 있어? 요 1을 지나는 세로가 x는 상수니까. 세로가 x는 상수니까. 이걸 그려서 표점 여기가 1, f1이다. 그럼 f1이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하율아, 4번은 f 뭐야? 그렇지. f-1의 부호를 알면 되지. f-1의 부호는 x는 마이너스 1. 역시 x는 상수는 세로선이야. 그래서 그렇죠.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나는 선을 그냥 그어버리는데 출제자는 점선을 주로 보여주는 편이야. 똑같은 거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실선이건 점선이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보면 돼. 근데 문제는 5번이야. 자, F 연습할게. 2 집어넣으면 이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건데 문제는 4, 2, C, 4, 2, 1 개수는 4, 2, 1인데 부호만 다르고 얘는 1, 2, 4야. 비슷한데 반대야. 자, 따라서 5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풀 수가 없다. 아니면 머리가 아주 좋거나 안 배운 걸 푸는 학생은 우리 영재라고 그래. 스스로 생각해서 푸는 거. 자, 5번은 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승리가 여행 가서 지금 없는데 승리는 배웠는데 승리가 있었어야 질문하는데 승리가 이거 중3 시험 대비할 때 물어봤었거든. 이거 어떻게 푸냐면 자,
F 이번에는 분수를 대입할 거야. 2분의 1. 2분의 1 대입해봐. 그 다음 통분해. 그러면 비슷해. 비슷해. 선생님이 지금 90%, 80% 정도 풀어준 거야. 이거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비슷하면 아직 모르지? 아직 답이 안 나왔지? 자, 그럼 저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F 뭘까?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C 통분해! 오! 거의 똑같아졌어. 거의. 물론 4분의는 없지. 4분의는 없어. 이제 생각해야 돼. 어쨌든 이 문제는 5번은 F-2분의 1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그리면서 F-2분의 1을 찾아야 돼.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숫자가 딱 써 있어. 이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를 뜻하겠지. 그러면 세로선을 꺼. 뭐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랬더니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f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쵸? 근데 여기 누구 위에 있어? 누구 축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지. x축 위에 있으면 y는 0이지. x축을 10으로 바꾸면 y는 0. 왜? 가로니까. 계속 가로 세로로 판단하는 거야. x에 집착하지 말고 가로과 세로에 집중해. 가로니까 y는 야. 근데 x축하고 y축만 0이야. 얘는 y는 0. 따라서 이 y가 얼마다? 0이라는 거야. f-2분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거야. 0. 그럼 양변에 뭐 곱할까? 똑같이 만들어. 4를 없애야 돼. 4를 곱해. 답은 얼마야? 0이지. 5번의 답은 얼마? 얘의 답은 얼마야? 0이지.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분수까지 등장했어. 통분도 해. 난이도 계속 올라갔지. 배워서 해야 돼. 배워서. 생각으로 힘들어. 선생님도 학생 때 배워서 하는 거야. 이거. 나는 이게 기억이 나. 얘들아. 옛날에는 지금도 많은 학원이 있구나. 배운 거를 기본을 가르쳐주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안 배운 게 막 쏟아져 나와. 다른 학원 다닐 때하고 그런 경우 있을걸?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주신 거는 이거 나는 그걸 만약에 잘 듣고 이해했다면 배운 거 내가 하나도 안 틀린다 가정해도 테스트를 보거나 숙제를 해보면 없는 게 있어. 그때 내가 이걸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나. 선생님은 여기까지 설명해 주셨어. 칠판에다가. 내가 여러분 나이 때. 근데 객관식에 이렇게 나온 거야. 얘하고 똑같아.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도 나는 4, 2, 1인데 얘는 왜 1, 2, 4? 왜 거꾸로지? 되게 비슷한데 왜 거꾸로지? 여기서 못 벗어났어. 왜? 나도 영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니까 분수를 대입하는 거였어. 분모가 생기긴 하지만 부호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숙제냐? 167번까지가 숙제입니다.